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순간속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이 순간속도가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제 속도 그러면 순간속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걸 생략하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평균 속력, 뭐 평균 속도 이제 그런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학에서 속도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순간 속도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들을 중간 과정의 개념들을 배웠던 겁니다. 자, 이 속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물체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의 빠르기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이렇게 매 순간마다 자, 매 순간마다 물체의 빠르기 이걸 나타내는 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자동차의 계기판에 나오는 속도. 그게 바로 순간 속도죠. 그렇죠? 지금 시속 뭐 10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12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게 지금 그때의 순간적인 속도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속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순간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느냐? 매 순간의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dt 매 순간마다의 그 시각에다가 어떻게 그 위치의 변이를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x였는데, 그렇죠? 이 시간을 한없이 짧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개념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풀었으면, 그렇죠? 여기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렇죠? 어떻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그렇죠? 이런 양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순간 속도의 정의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이걸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런데 왜 순간 속도라고 하고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순간 속력이나 속도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개념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순간 속력하고 순간 속도는 이제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념을 순간으로 가져올 때는 같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 속력이라는 것은 속력이 이거였죠. 순간 속력은 이거 이동거리죠, 이동거리. 이동 거리를 우리가 t를 0으로 가져가나 아니면 내가 델타 t분의 델타 x 이놈을 그쵸? 시간을 0으로 가져가나 똑같을 거예요.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뭐 이런 지금 우리가 1차원 운동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직선상의 경로를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물체가 이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가 순간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 순간 속력은 이동 거리를 따지는 거니까 실제 이 거리를 소요시간으로 나는 거고 속도는 여기하고 여기 이 위치 변화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는 다르죠. 그렇지만 순간으로 가져갈 때는 똑같다는 얘기죠. 왜?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왔다 한들 순간적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여기서부터 여기 갈 때 지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따질 때는 이동 거리나 위치 변화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가 이 S나 델타 X죠. 델타 X가, 그죠? 어떻게? 짧은 시간, 아주 짧은 시간에서는 이게 같기 때문에, 그렇죠? 순간 속력하고 순간 속도는 같은 개념이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체의 빠르기를 매 순간 생각할 때는 그냥 속도, 즉 순간 속도라는 개념 하나로 통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게 바로 순간 속도의 개념. 됐죠, 여러분?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속도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요. 이제 이 속도를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 즉 그래프적 표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차원 운동의 그래프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물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상당하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해석할 때 그게 뭐 운동이건 아니면 다른 뭐 전자기학적 현상이건 뭐 여러 현상이건 그 물리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죠.
지금 이게 한 예인데요. 우리가 1차원 운동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림이죠. 직선 위를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 그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좌표를 택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좌표에 있는 원점을 택함으로 해서 이 물체의 위치라는 개념이 튀어나오게 되고 여기서부터 평균 속력, 평균 속도 이런 개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 위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간의 관계를 내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쵸? 우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얘가 매 시각마다 얘의 위치가 변하니까, 그죠?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 x축에다가 시간을 나타내고 여기 y축에다가 얘의 위치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의 시간이 나오고요. 뭐 엄격하게 얘기하면 시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x 미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위치가 되는 거고, 그죠? 얘는 이제 시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내가 매 시각마다, 그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0일 때는 스타팅 포인트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그죠? 얘가 뭐 여기 있을 때 시각이 뭐 예를 들어서 1초였다.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점을 여기다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또 뭐 여기 있었더니 여기 있었다. 그 다음에 얘 시각이 여기 있었더니 그 다음에 얘 위치가 여기였다. 그럼 또 점을 또 이런 식으로 찍어주죠.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내가 이 시간 간격을 좁혀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직선, 그렇죠? 어떤 곡선으로 얘가 이제 표현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곡선이 하나 얻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그래프가 하나 얻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 물체의, 그렇죠? 이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하고 시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죠. 그럼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얘가 지금 여기 이 시각에 있을 때 위치는 여기구나. 그렇죠? 위치가 뭐였어요, 여러분? 원점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제가 좀 이렇게 그릴게요. 다른 설명도 제가 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그래프를 얻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일단 1차적인 정보가 얘가 시각 여기 있을 때는 위치가 어딘 거죠? 여기죠, 여기. 그죠?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원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여기 이 시간에 있을 때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를 딱 봤을 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직선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진행함에 따라 원점에서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가 여기 이 시점, 그렇죠? 이 시점에서는 원점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이 위치에 있다가 다시 이때 이후의 시간에서 다시 원점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이 전 구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그죠? 이 델타 t라는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운동하고 있어요? 이 물체가 원점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그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마치 이렇게 운동을 해요. 거리 시간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이게 이동 거리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건 위치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리는 여기 이건 지금 위치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거리는 이만큼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그죠? 이게 전체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 이동 거리고 여기에 요 이동 거리고 이 그래프는 위치하고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t 동안 위치의 변화, 즉 변이는 얼마죠?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었고 얘가 여기 있을 때는 이 위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얼마예요? 이게 변이죠. 이게 델타 x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1차원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치 시간에 했을 때 매 시각의 위치, 즉 원점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의 변위, 즉 위치의 변화,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 이동거리라는 것이 바로 여기, 이 y축에 실제 움직이는 거리, 여기서 우리가 표현되는 거지, 이 그래프 자체가 거리하고 시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라고요. 됐죠,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XT 그래프를 딱 줬을 때 이 물체의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순간 속도, 이런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제 X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평균 속력, 평균 속도,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매 시각마다 얘의 위치,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t1일 때의 얘의 위치는 이만큼입니다. 그렇죠? 얘는 여기 있어요. 지금 x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t2라는 시각에서는 얘의 위치가 어디예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이쯤 해볼까요? T3라는 시각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여기 X3. 그러니까 이 물체는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최고만이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그쵸? 그런 운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시각, 예를 들어서 T1부터 T2라고 하죠. T1, T2에서, 그쵸? 이 물체의 평균 속력이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쵸?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균 속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얘 에버리지 이렇게도 나타낸다 그랬는데 델타 t분의 s 이렇게 표현됐던 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t라는 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자, 우리가 뭐 구분을 위해서 이거 델타 t1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델타 t1. 그리고 속력은 실제 이동거리죠. 그러면 t1일 때는 여기 있었어요, 물체가. t2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t1, t2에서는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동 거리는 실제 요 길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델타 t1 분의, 그죠? x2에서 x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요 문제에서는 평균 속력을 따질 때 이동 거리하고 변이하고 사실 지금 같아지는 그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평균 속력이 요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내가 t1에서 t2 여기 가지 평균 속도를 알고 싶다. 평균 속도를 알고 싶다. 그럼 평균 속도는 어차피 V 바로 다 나타내는데요. 델타 T1 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X라는 것이 그죠? 나중 여기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은 이거하고 지금 같아지는 거죠. 델타 T1 분의 X2-X1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 평균 속도, 지금 평균 속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속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죠. 그러면 델타 t1분의 델타 x2-x1이니까 결국 이제 거리 자체가 참 그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죠. 보시면 델타 t1은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델타 x는 요만큼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지금 델타 t1이고 요만큼이 지금 델타 x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네가 의미하는 바는 요거죠. 여기서부터 요거하고 요거, 그죠? 요 점하고 요 점을 잇는 요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길 내가 뭐 P1이라는 점이라고 하고 여길 P2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뭐냐면 P1, P2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라는 것은요, 이 그래프에서, XT 그래프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 어떤 구간의 평균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T1, T2 구간에서 평균 속도 구하세요 하면, 그죠? 여기 이
길이 분의 t1에서 t2가 이제 변이 요거. 그죠? 요거의 기울기. 요게 이제 바로 평균 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에서는 지금 평균 속력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력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내가 이게 T1, T3에서, 3에서 여러분한테 평균 속력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평균 속력을 따질 때는 항상 이동 거리가 우리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보세요. T1에서 T3 아닙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 거리. 그죠? 이걸 뭐 델타 T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실제 평균 속력 할 때 이동 거리는 얘를 따질 때 우리가 델타 T2 분의 S를 따지는데요. 그죠? 이 S가 뭐예요? 여기서부터 그죠?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죠? 이게 이동 거리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니까 얘는 그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굳이 구한다라고 하면 델타 T2 분의 그죠? 여기 예?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X 저기 이만큼 거리 X2에서 X1을 구한 다음에 그죠? 이 전체 길이 그래서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X2에서 X3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평균 속력을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XT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는 평균 속력은 이제 더 이상 잘 따지질 않아요. 이런 복잡한 어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죠? 평균 속도가 의미가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앞 슬라이드에 얘기했던 것처럼 순간 속도가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력은 우리가 그래프로 여기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기울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따져가지고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T1부터 T3, 그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평균 속도를 따진다 그러면 이건 이제 기울기의 개념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왜? 얘는 V, 얘가 델타 T2분의 델타 X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델타 T2가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자, 요게 여기서부터 그 델타 x는 어떻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 위치는 이거죠. 여기 지금 P3라는 요점. 나중 위치 여기에서 처음 위치 이걸 뺀 거니까 요게 이제 델타 x가 된다는 얘기죠. 요게. 그렇죠? 여기도 제가 뭐 구분을 위해서 이걸 델타 x1이라고 하고 여긴 델타 x2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델타 x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내가 이걸 표현을 해보면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겹치지 않기 위해서 밑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뭐예요? 델타 x2, 델타 t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그려야겠네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T2가 되고 요게 델타 X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기울기는 또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 그죠? 요 P2, P1하고 P3를 잇는 요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델타 T2 여기서 X3-X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P1하고 P3 선분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분의 기울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XT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죠?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구간에서 평균 속도 구하라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빨리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간 어떻게 요거 분의 그렇죠? 그럼 요걸 내가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요거 분의 얼마예요? 요만큼이죠? 요게 지금 위치 변화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요거 분의 요거. 즉, 여기서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요게 되겠죠. 요게 이제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선분의 기울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에 대한 XT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를 우리가 따지게 되면 그 구간에서 얘 평균 속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세요,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순간 속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 순간 속도입니다. x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순간 속도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떤 시각 t에서 물체의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법한 개념인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우리가 얘는 xt 그래프 위치라 그랬어요. 위치, 이동거리가 아니고, 그렇죠?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매 시각마다 나타내주는 그래프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어떤 일정한 시각을 하나 택하는 거죠. 뭐 t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t1에서 얘의 이 시각에서 얘의 속도가 얼마인지, 순간 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빠르기가 있을 텐데 요 시각, 특별히 요 순간 얘의 속도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그쵸? 우리가 t1하고 t2라는 두 시간을 비교해 보면 되죠. 두 시각을 비교해 보면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내가 일단 이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t1하고 그쵸? t2 이런 그 시간에서 우리가 평균 속도는 구할 수가 있죠. 그쵸? 평균 속도 v 반은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분의 이거죠. 얘의 위치 변화는 요게 위치 변화고 얘의 시간은 요게 시간이 되는 거니까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지금? 요게 되는 거니까, 그쵸? 얘의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 즉 여기서 말하면 요 어떻게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가 된다 하는 얘기죠. 그쵸? 이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에요. 어제 다시 한번 직선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t1에서 지금 이건 시간이라는 그런 어떤 시각의 구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t1에서 얘의 속도는 그죠? t1에서 그죠? 물체의 평균이 아니고 이제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 t2를 한없이 t1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델타 t를 0으로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죠. 구간을 짧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t2를 이제 짧게 하면, 그죠? 얘가 이쯤에 있다고 합시다, t2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되고, 그죠? 요런 요. 그럼 얘가 처음에는 요 선분의 기울기였다가 이걸 이제 짧게 하면은 어떻게 요 선분의 기울기가 되죠. 그쵸? 이걸 더 짧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무한히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요 점 P에서, 그죠? 요 점 P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엔 요렇게 됐다가 이 T2가 점점 T1으로 가까워질수록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선분이 요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요게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바로 P에서 그린 접선이죠. P에서 이게 접선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곧 뭐예요? 얘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즉 이게 뭡니까? dt분의 dx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xt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쵸? 매 시각마다 위치라는 정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매 시각마다 얘 빠르기는 곧 뭐냐면 이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시각에 있을 때 얘 빠르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쵸? 여기 있을 때 얘 빠르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여기 있을 때는요, 여기. 이 시각에 있을 때 얘 빠르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가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순간 속도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점, 여기 아주 특이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접선이 지금 요 일정한 평면, 저기 수평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속도가 순간 속도가 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순간 속도가 어떻게 0보다 작죠? 그럼 우리 전에 얘기했어요. 어떤 속도가 그죠?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죠? 지금 이 원점을 향해서 이 물체가 거꾸로 오고 있다는 얘기죠. 원점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원점에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x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 x 방향인 그런 개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그래프에서 보면 이 기울기가 여기선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줄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점점 줄었다가 속도가 0이 됐다가 다시 속도가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다시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XT 그래프 이게 이제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정보인데, 그렇죠? XT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시각 t에서 물체의 속도는 그 점에서 그린 접선의 기울기, 그게 곧 이 물체의 순간 속도가 된다 하는 그 개념.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네, 수고하셨어요.